인던을 위한 최소한의 파티는 방어 전담 탱커 1명, 회복 전담 힐러 1명, 공격 전담 딜러 3명으로 구성된다. 파티원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몬스터를 상대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몬스터의 위협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다. 어그로 관리. 도발, 골칫거리 등의 뜻을 지닌 영어 단어 aggravation에서 유래한 어그로. 던전 클리어의 성패는 이 어그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어그로 수치는 게임상 매우 복잡하게 작동하지만 탱커가 먼저 몬스터를 공격한다 라는 기본적인 규칙만 지키면 위협 수준 관리가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탱커 이외의 파티원에게 어그로가 튀면 10중 8구 망한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네,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네, 호사도사 호도사입니다. 네, 오늘의 공도사 신은경입니다. 네, 오늘의 공도사 매운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1인칭 보이는 라디오 훈입니다. 네. 방청객도 있어요. 오늘은. 완전 다 아나운서 같아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들이 너무 좋으시네. 나 깜짝 놀랐어. 목소리 완전히. 오늘 모신 그 두 분은 그 2017년 인디아 토올공 기획자 공모에서 선정된 작품인 25시간. 25시간이 맞죠? 25인간인가요? 시간인가요? 네. 시간이라고. 시간이라고 네, 얘기 맞나요? 사실은 영어 프로젝트로 hours에 네.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데 h를 빼서 우리들의 시간이다. 그래서 hours 약간 해체적인. 근데 외국에서도 의미를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나요? 그렇게 썼을 그러니까 때? 말할 때는 그거를 시간과 다르게 보진 않는데 그게 문자적으로 할 다가오면 때는, 이제 얘네들이 우리들의 시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좀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25 hours야 하면은 H랑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로 했을 때. H를 빼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숫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5시간을 그냥 시간이라고 하면 hours랑 의미 같은 게 잘 안 전달될 것 같아서 이제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 한번 사이간자를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우리들의 공동체적인 걸 표현하기 위해.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의 시를 좀 분리시키고 봤더니 인간 모양처럼 시옷이 나오고 근데 한자에 이 글자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짝대기가 위에서 아래로. 그냥 네. 짝대기만 네, 이렇게 좀 그게 내려온 전혀 없더라고요. 없나? 종자지가 없어요. 예, 세로로만 있고 가로 1획은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아니 우리 시간은 우리 다 전 세계적으로 정해진 약속된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하루가. 네, 그렇죠. 네. 그런데 25시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그 타이틀인지 좀 설명을. 네. 먼저 왜 꼭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24시간 나와 너 똑같은 시간 안에서 그렇게 구현을 해야 되는가? 왜 꼭 60주기로 가야 되는가? 이런 걸 보면서 그때 이걸 처음 고안해낼 때 이제 당통의 죽음이라는 텍스트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많이 드러나진 않는데 그 희곡 속에 살짝 시간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대본이 쓰여져 있을까? 왜 이렇게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자꾸 나오지? 라고 찾아봤더니 프랑스 혁명 당시에 십진법으로 시계를 사용을 했던 걸 이제 기존 세계에 반항하는 전복하고자 하는 그 혁명의 시도였던 거예요. 혁명의 도구로서 이제 우리 시간 체제도 바꾸자. 네, 그래서 제가 이 세계와 시간 체제를 바꾸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도 그렇게 시간 체제 개념에 대해서 놀이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왜 안 되지? 그러면 이 25시간 하루를 더 살고 싶어 하는 한 시간을 더 살고 싶어 하는 말을 되게 사람들이 잘 하잖아요. 네, 한 시간만 딱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데드라인 같은 게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한번 한 시간을 하루를 24시간을 끝내지 말고
한 시간을 더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되면 그 날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네. 그거를 25일 동안 25일 동안 했기 때문에 25시간으로 24일을 산 거죠. 예. 25시간으로 하루가 없어진 24일.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네.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더 벌고 그 대신 하루를 하루가 사라진 거죠. 네. 25시간이라는 것이 네. 기존 24시간을 25시간으로 분배해서 나눈 게 아니라 기존의 시간 24시간에 그냥 1시간을 더 추가한다는 네, 의미인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토탈 600분이죠. 그래서 일상 사람들은 24시간으로 25일을 사는데 우리는 25시간으로 24일을 24일을 산다. 산다. 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시간의 개념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선 시간을 개념적 시간과 간념적 시간으로 그 이해를 해서 풀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지하는 시간의 개념을 하루 24시간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도 25시간이라는 그 관념적 시간으로 풀이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을 25시간으로 새롭게 계산해서 생활하는 개념이었죠. 네. 근데 여기 프로젝트에서 하나 더 추가를 했던 부분이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세계의 친구들 많은 대륙 친구들을 섭외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르비아 친구, 인도네시아 친구, 조지아 친구 퍼포머들 안에서 25시간이라는 약속을 우리끼리 한 거죠. 혼자 살면은 좀 재미가 혼자서 투쟁을 할 텐데 그러면 우리끼리 25시간 살아보자. 막 근데 퍼포머가 잘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딱 세르비아에 있는 두 친구만 커플이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재를 알지 잘 모르는 사이지만 우리 한번 재밌겠다. 같이 살아보자. 이게 되니까 온라인으로 그게 공유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그 경험들 이 시간이 안 맞으니까 일어났던 경험들을 이 친구들과 공유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들이 좀 그러면 25시간 동안은 각 나라에서 이제 동시에 한번 같이 살아보자 하고 해서 한 며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렇게 지속이 됐었나요? 24 퍼포먼스 데이라서 25일 동안. 네. 그런데 또 개인적인 어떤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그쵸. 그거에서 굉장히 좀 네. 에피소드가 있을 것 엉망진창이 같아요. 됐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학교를 다니거나 뭐 직장을 그렇죠. 다닌다던가 했을 때도 굉장히 오차가 또 많이 생기고. 네, 꼭 가야 할 일들과 네. 네. 그 퍼포먼스를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는 거 안에서도 친구들 각자 삶 속에서 또 연극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연극 공연을 해야 되고 또 전시하는 친구는 전시를 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 퍼포먼스 안에 또 그 작은 퍼포먼스들이 들어가 있고 질문이 아니 25시간이라는 이 제목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생소하고 좀 그래서 좀 설명.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영국에서 지정한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 대영국에 비해서 굉장히 약소한 나라들 약소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의 네. 어떤 예술가들이 몇몇이 모여서 네네. 그 대영국에 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이 좀 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번 그린위치 예, 파크에 그린위치, 예. 갔어요. 그래서 정말 그 자부심이 너무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보니까 그 본초 자오선 그 세계 협정시의 근본이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를 되게 자랑스러운 역사, 힘 있는 네, 나라다. 자기의 나는, 이 많은 항해도와 이 항해 기술과 이 능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주 정확한 세계 협정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이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해서 되게 좀 웃기다. 그냥 솔직히 걔네들 중심으로 서양과 동서양, 동양 그쵸. 나누면서 플러스 9시간 누구는 중심이고 누구는 마이너스 9시간 막 이런 거 자체가 꼭 그래야 되나 요즘 계산을 되게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 살다 보니까 한국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랑 통화할 때마다 이제 전화하면
몇 시야? 네, 거기 몇 맞아요. 시야? 외국에 예, 항상 예. 국제 전화는 네. 시간부터 물어보는 게.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일주일에 막 몇 번 도시를 옮기고 그런 와중에서 계속 내가 몇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지, 몇 시간을 더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계산 같은 것들이나 이제 유동하는 요즘 그 유목민적인 사고 안에서 과연 이 각자 나라의 다른 숫자들이 존재할 만한 건지 여전히 왜 이렇게 불필요한 수학적 계산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10년 후, 20년 후면 뭐 데이에 살고 싶은 사람은 낮 시간을 사용하겠지만 근데 그 시간은 굳이 나라마다 이렇게 다를 필요가 과연 있는 건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네. 그래서 네, 독일 친구나 영국 친구나 뭐 미국 친구나 다 빼고 그리고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선택했던 게 사모아라는 예, 저도 안 거였거든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네. 싶었어요. 네, 사모아가 이제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그 뭐지 호주 그 옆쪽으로 이렇게 네. 쭉 가면 네, 그쪽 네, 라인쯤에 네. 있더라고요. 그. 뉴질랜드 호주가 있고 그 옆으로 사모아가 있고 74km 떨어진 곳에 아메리칸 사모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메리칸 사모아는 아직도 미국령이죠. 예. 그런데 사모아는 독일과 영국이었나? 영국이었을 영국. 거예요. 네, 지배했다가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역량이 미국이랑 많은 게 아니라 뉴질랜드, 호주랑 더 많은 아무래도 교역을 가까우니까. 하는데 예. 이제 시차가 예. 이제 아메리칸 사모아나 사모아가 다 미국과 예. 미국 쪽으로 예. 있었는데 이제 사모아가 하루를 버리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예 우리 하루를 버리자. 왜냐면 호주랑 뉴질랜드랑 교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손해다. 네, 시차가 그럼 얼마나 어떻게 났어요? 뭐 23시간 뭐 이렇게 났던 건가요? 네, 하루가.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메리칸 사모아하고 사모아 시차가 24시간 나요. 하루가 차이가. 네, 하루를 그냥. 그 옆인데 바로. 네, 74km. 소위 말하는 그 날짜 변경선이 거기 네, 그런 네. 거기로 지나가는 네, 건가? 그렇죠. 이상하고. 네, 굉장히 이상하네요. 네, 그렇죠. 네, 국가적으로 하나를 버렸다는 게 참 혁명적이다. 그게 언제였지? 2010 70? 아닌데 2011년 아닌가? 네. 그 네. 뉴스 검색하니까 네.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네, 네. 그거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러구나. 네. 그래서 하루를 버리고 같은 날짜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네요. 하면서 네. 뭐 그 국가적으로 뭐 약간 축제 같은 기분으로 네, 그걸 하루를 하고, 그냥. 예. 그리고 없어진 하루에 대해서도 그 기업들이 임금을 맞아요. 임금 주라고 주게 하고 정부에서 그래. 이렇게 했다고. 예. 멋있다. 그러니까 축제겠죠, 뭐. 안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없어진 하루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보너스. 사라진다면 좋다. 그건 진짜 보너스가 되네. 네. 보너스. 시간을 잃어버린 건가 그러면? 그건 되게 이상하네요. 시간이랑 보너스와 트레이드를 한 건가? 잃어버린 진짜 사라진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사라진. 그렇죠. 약간 독특한 경험이겠다, 진짜. 뭐 어떤 날짜상의 하루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 퍼포먼스도 25시간으로 사니까 하루가 없어지는. 네. 근데 이게 사모아 시간을 중심으로 하니까 날짜가 아예 없어지진 않아서 그 효과는 크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퍼포먼스 첫째 날 1월 1일을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서술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25번째 난 없는 거다. 그리고 26일이 그냥 마주하게 되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전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전시장에서 이제 관람객들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관람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좀 말을 덜한 게 있는데 이거를 또 25시간으로 나눈다는 게 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낫을 분배한다는 개념도 있었어요. 25시간으로 살면서 이렇게 그 시간이 조금씩 밀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 세계에 있는 모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낫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낮이 네, 낮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네, 시간. 시간에. 그 네, 낮. 해가 떠 있는 밝은 시간을 네. 이제 이낮 생각했어요. 낮을 아 설마 뭐 제가 그러니까 고정된 시간이면은 계속 내가 밤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쵸, 같은 상대에서, 시간대로 예. 이제 산다고 하는데 예. 하지만 이제 계속 고정된 시간으로 아, 있으면은 이제 서로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통으로 낮을 공유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총 낮의 양이 네. 총 일조량이 분배가 된다는 거죠, 적절하게. 만약에 그냥 낮을 네. 서로 활용하는 그 공유하는 시간이 비슷하게 이렇게 네네네 그렇게 된다는 거. 만약에 난 잘 모르겠다. 아니 지금 남 넣고 기억자다. 지금 현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유럽하고 여기 우리 아시아 시차가 쪽하고 그러지. 시차가 네. 있다 보니까 한 8시간 9시간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밤낮이 좀 이렇게 네, 다 어긋나는데 서로가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근데 밤낮이 어긋나는데 낮을 공유하는 시간도 차이가 지금은 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위주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24시간을라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같이 생활해보자. 우리 한국 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살아볼래? 하고 하면 이제 걔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는 계속 밤중에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데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시간을 사는데 25시간이면 안 되겠다. 내가 낮일 때는 계속 밤이잖아. 그러면 너 너무 우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25시간을 하면은 우리 다 같이 공통적으로 낮 생활을 할 수 있어. 네, 그렇게 하니까 또 친구들이랑 연락할 때도, 그러니까 퍼포머끼리 연락할 때도 깨어있을 시간에 친구 연락할 수 있고 자는 시간에 연락할 수 없고 막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물론 저희가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친구들이 원위치를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몸이 너무 지치고 네, 그걸 버티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거 진짜 그럼 버티기 힘든가? 힘들대요. 그 그러니까. 과학자가 했는데 그래요? 너무 힘들대 나중에는. 저도 처음에 생각은 겨우 1시간인데 그냥 겨우 하루에 1시간씩 늘어나는 건데 이게 뭐가 힘들까? 우리 가끔 밤 뭐 5시, 6시까지도 새잖아요. 근데 이게 규칙적인 몸이 다른가 봐요, 정말. 저는 예전에 페인 생활을 할 때 한번 이렇게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도 막 밤늦게까지 인터넷 하고 막 이러다가 점점 새벽에 자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밤을 샜네. 그대로 쭉 안 자면 되는구나 하고 쭉 앉아서 하루가 이렇게 돌려지고 뭐 이런 경험 나만 있나? 다 있을 다 것 같아요. 있겠죠. 네. 저도 다 뭐 있죠, 예. 내가 언제까지 앉아볼 수 있나 하고서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이틀 밤새고 그 다음 날은 정말 너무 깊이 잠깐만 앉아 있었는데 너무 깊은 꿈을 꾸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갔는데 딱 놀래서 깨보면 한 뭐 1분 막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순간이 정말 너무 길게 느껴질 정도로 수시로 혼자 꼬박꼬박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와서 잤어요. 저것도 괜찮겠는데 퍼포먼스로 내가 얼마나 앉을 수 있는가. 그건 대학교 1학년 생체 실험 아니야? 대학교 1학년 때 해봤던. 방에 그래서 불이 없으면 시간 개념이 깨지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 잠을 자면 얼마나 자는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불 없는 방에서 자보니까 한 이틀까지 자더라고요. 맞아요. 네. 녹음실 같은 데서 그 자면은 며칠씩도 자요. 네. 원래 네. 그러시잖아요. 네. 그 경도사님 예. 원래 아니, 몰아서 근데 자고 뭐 이러시지 진짜 그 빛 않아요? 하나 안 들어오는 그런 녹음실에서 예전에 네. 한번 자면은 뭐 하루 이틀 그냥 가는 걸 모르겠더라고 진짜. 그렇구나. 네. 잠이 필요할 때는 그런 네, 방법을.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잘 수 있는 사람이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병도사님. 아니 근데 보통 같은. 제가 좀 잠이 많긴 한데 한 11시간서부터는 좀 약간 체력 싸움이에요, 그게. 맞아. 근데 진짜 빛이 안 들어오는 데 가니까 그 감각도 좀 없어지더라고요. 네, 허리 아파진 것도 말로는 별로 없고. 한 11시간 자고 나면 한번 먹고 체력 싸움이라서 먹고 자야 된다고. 잘 때 이제 물과 양식을 네, 그래서 먹고 다시 가서 그 다음부터는 체력 싸움이래요. 아무튼 그래서 그 전시와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예. 네, 저 계속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 네네. 얘기를 안 하시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되게 이게 어떤 약간 무한도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이 어떤 우주의 리듬을 거역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좀 더 어떤 논리적인 요소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 자전 주기가 1년에 0.00000017초인가씩 느려진대요. 0.000017. 00017. 0이 5개, 네 개예요. 4개예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하루가. 하루가 점점 사실 길어지고 있는 셈인 거죠.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막 계산을 해봤는데 2000만 년 후가 되면은 실제로 1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중요해요. 여기 막 과학자가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사이가 전화 올지 몰라. 먼 훗날이요. 그러니까 그냥 먼 훗날. 먼 훗날. 그러니까 2억인데. 먼 훗날이 되면 이제 실제로 그 시간 하루가 그 시간일 텐데 그때를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그때는 어떤 시간일까? 그때는 사실 저희 오감도 다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온라인 공연을 하면서 이 젊은 그 예술가들이 동시대에 뭔가를 막 하면서 어떤 열망이 느껴졌던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다들 뭔가 이 시간대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 답답한 정치 현실과 이 지금 동시대적인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제가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정말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이 미래 시간을 우리가 열망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 이 온라인에서 퍼포먼스 했던 사람들을 주술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가 2억 년 후의 시간대를 불러오는 행위다 라고 이제 상상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이 공에서 2억 년 후의 시간이 이제 출현을 할 겁니다. 하루가 더 생겨진 네. 생성된 네. 그 날이라고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놓고 미리 네.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뭔가 공연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온라인 퍼포먼스 할 때 저희가 예. 5번에 걸쳐서 예. 이제 스카이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5일, 우리의 일주일은 5일이다 해서 예. 5일, 10일, 15일, 20일, 25일을 예. 이제 첫 번째는 티타임을 이제 생뚱맞게 우리의 퍼포먼스 시간 15시에 했어요. 예. 그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새벽 3시, 4시 막 이럴 때고 이제 유럽에 있는 친구들은 좀 근접한 그런 티타임 시간이었고 그렇게 각자 다른 시간대인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같이 뭔가 공통 영국의 그 예. 티 문화를 예. 약간 흉내내는 대영국 제국. 대영국 제국의 그 티 문화를 그래가지고 티라는 게 사실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스카이프를 5일에 한 번씩 해서 만든 게 사경의 티타임, 디너, 산책, 그 송별송이었어요. 송별 노래 부르기. 그래서 이 5장면이 스카이프로 다 영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네. 상영을 그날 네, 하나요? 그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5가지를 다 퍼포먼스 할 때 이제 관객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게 뭐 관객 참여형 무슨 퍼포먼스 네네네. 참여형인데 공연. 근데 같이 차 마시고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즐기는 거죠. 부담 네네네. 없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 퍼포먼스는 계약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성이 인간에게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수량화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죽음이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죽음이 없다면 시간성이라는 게 사실 무한한 건데 우리에게는 죽음 때문에 유한한 시간을 자꾸 쫓기게 되고 뭔가 성취해내려고 하고 이제 도시 안에서 더 물질화된 건데 그렇게 죽음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을 가지고 당신의 관객들에게 처음에 물어요. 당신의 마지막 25시간을 공연 비용으로 치르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희는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향이 있으신 분은 퍼포먼스에 참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학년으로 비장을 뭘 알겠다는 거야, 근데? 아니 어떤 식으로 이게 눈에 이제 보여질지 펼쳐질지 그 광경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이제
컨셉으로 접근을 해서 그거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내고 이렇게 상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눈으로 또는 경험으로서 뭔가를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근데 그 상상한 어떤 그런 개념적인 것들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아니면 감각적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지가 사실은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그게 뭐니 뭐 저런 그런 것들을 뭐 화가들은 뭐 그림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장르가 전공이 뭐세요? 네. 저는 연극 영화과를 네, 일단 나왔고, 이렇게. 네. 네. 근데 지금은 연극학 퍼포먼스 이론을 전공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 그러시구나. 네. 아니 이거 갑자기 딴 얘기긴 한데 탤런트 공채. 네. 제가 네. 검색해봤습니다. 많이 나 지워졌어요. 나오더라고요. 탤런트도 하셨었대요. 진짜 네. 탤런트 본 것 같아요. 아마 무의식 중에 존재하고 있는 간호사 이런 거 엄청 많이 하. 아니 그 찾다 보니까 그 탤런트 중에 유준상 씨인가? 아, 네. 네, 하고 그분하고 뭐 같이 뭐 커플로. 커플로 나온 네. 그런 나의 것도 결혼 있고. 원정기. 네. 네. 아, 기억나세요? 뭐, 네. 알아요? 뭐 진짜 알아요? 그럼요. 여기 이렇게 영화. 나오셨던. 테레비 좋아하시잖아요, 호사도. 그거 영화잖아요. 네. 영화예요. 그 드라마가 아니라. 아 그래요? 네. 어. 윤상하고 정재영, 네. 수혜. 수혜 나오고. 네. 그럼 그쪽으로 계속 나가시지 왜 갑자기 그때, 그 힘든 연극의 세계로 25시 좋은데 왜 들어오셨나요? 그래요? 아니 지금 또 연극에서 또 머무른 게 아니에요. 연극에서 약간 또 아트 예술적으로 조금 이렇게 또 틀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계기로 그렇게 과정들이 그렇게 변화가 오셔서 겪고 지금 현재 이런 공부를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연극반을 하면서 연극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연극이 저에게 약간 치료극처럼 이제 이사를 많이 다니던 아이였는데 이제 연극을 하면서 막 발산하고 막 그러면서 개인적인 그 치유의 경험으로 연극을 되게 사랑하게 됐는데 이제 영화 쪽이나 미디어 쪽으로 갔더니 너무 외모 중심적인 거예요. 어린 여자 배우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이제 옷 좀 똑바로 입어라, 화장 좀 하고 막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좀 그런 데서 벌써 조금 지친 감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왜 일로 갔는지 계기를 꼽자면 새터민을 만나면서였어요. 그래서 새터민을 만나면서 막 그 탈북 루트를 같이 밟아봤었거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남한에 들어오는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태국에서 그 수용소 네. 이제 제3국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수용소에 십몇 년을 갇혀 있는 탈북자를 보고 네, 어린 남자애였는데 얼굴이 새하얀 부푼. 근데 그 아이를 본 순간 그러니까 되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뭔가 말을 하는 걸 해야겠다. 막 그러면서 그 당시에 피스카토르라는 그 독일 연출가한테 꽂혀가지고 그 연출가가 2차 대전을 나갔는데 거기 전쟁터에서 상대방이 동료가 자, 너 뭐 하다 왔니? 나 배우 하다 왔어. 했는데 그 배우라는 게 되게 아이러니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배우라는 게 전쟁에서. 네,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와서 계속 정치적인 극을 이제 신문처럼 만들어냈어요. 오늘 디자이너 뭐 이렇게 작가, 음악하는 친구 다 모여서 오늘 아침에 다 짜서 오늘 밤에 상영하고 네, 그 정치극 멋있다. 네, 그 영향을 끼치면서 뭐 선동하는 부분도 있고 뭐 많겠죠. 네. 일종의 뭐 그런 네. 역할도 필요하죠. 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배우는 되게 수동적으로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말을 해야겠다 그랬는데 마침 또 김철승 선생님을 만나서 그때 이제 마찰이 창단했을 때 극연구소 마찰. 네, 2009년에 태양이 너무 밝았기 때문에라는 작품을 같이 하면서 선생님이 하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 기존의 연극 테아터의 틀을 깨고 또 배우에게
되게 살아있는 느낌을 예, 그렇죠. 제공해주는. 살아 있죠. 네. 굉장히. 거기서 잠들어 있으면 뭐라고요? 세 발짝 가라고요?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맞아. 계속 그 집중이. 네. 내가 살아서 역할을 막 계속하고 제가 창작을 하는 네. 창작 주도권이 또 있고, 주어지는 예. 부분도 있고 해서 네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연극 쪽으로 이제 네, 퍼포먼스적으로 퍼포먼스 쪽. 연극인데 실험적인 네, 또 실험적인 아니면 연극. 혹은 퍼포먼스. 네. 예. 그런데 독일에 지금 계시잖아요. 네. 공부하고 계시는데 독일에 가게 어떻게 독일을 가셨나요? 그때는 이제 피스카토를 아, 처음에 꽂혀서 그때 연극과 철학, 연극과 음. 정치, 연극과 사회가 그쪽에서는 바닥인, 그러니까 중요한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기초다. 아, 그쪽에서. 네, 기초. 그래서 드라마투르기라는 역할이 발전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실제로 공연을 만드는 사람과 그 철학들과 사회학과 이것들을 연결시켜줘야 하는 누군가가 필요한 네, 역할이 필요하고 기록이 필요하고 계속 이론들을 만들어내니까 네. 이제 좀 저 막 흩어져 있는 조각들이 다 이제 뭉쳐졌어요. 네. 광화문에서 그 추운 겨울을 나시면서 거기서 진짜 몸으로 뭔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연극계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예술을 통틀어서 그 연극 쪽 분들이 굉장히 뭔가 좀 그 김기춘 씨가 그 예술 중에서도 가장 그 대중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장르를 연극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 그래요? 좀 블랙리스트가 좀 좀 많은 유난히 것 그쪽에 같아요. 더 예. 심하게 그 극장서부터 그리고 아예 기금 자체를 아예 단체도 없애버리고. 그렇고 근데 사실 되게 정치적인 극이 되게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아, 그쵸. 최근에 네. 들어서. 그리고 그거 말고는 뭐 요즘 할 얘기가 없잖아요. 또 10년 전부터. 같이 뭐 대중스러우고 공감을 일으킬래도 뭐 그 얘기가 안 들어가면은 지금 할 수 없게 지들이 만들어 놓고 아, 그러니까 소스를 다 제공해 놓고 그 소스를 활용한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 아 저작권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내 만들었다. 얘기를 왜 이렇게 쓰지? 왜 남의 얘기를 자꾸 하나? 매운콩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연출? 뭐, 연출, 네, 아무렇게 기획? 그냥 본명인가요? 콩님 이렇게 부르셔도 본명 같아요? 매운콩이? 메시가 있더라고요. 그냥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네. 별명 하나 지어주라 해서 네. 지어진 네, 아 그냥 별명입니다. 특별한 네. 의미는 따로. 특별한 의미는 알고 보면 네. 매워요? 막 그런 거. 네, 나중에 이제 막 의미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냥 지었다가 네. 뭐 그런 거 아니, 근데 있더라고요.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되게 매워 보여요. 사실 전혀 맵지 않아서 이렇게 매우 맨날 매워 보여요. 능글능글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살다가 이제 좀 맵고 콩콩콩 거리면서 살자 이렇게 그래서 매운콩이 됐습니다. 지금 독일에 가신 지 한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저는 2010년 가서 이제 7년 차. 꽤 오래되셨네요. 네. 독일 생활 어떻습니까? 궁금해요. 독일 생활 요즘 네. 독일이 핫하잖아요. 베를린 네. 같은 주변에서 데가 정말 독일들 많이 가고 있고 요즘 네. 이제 입시생이 참 많아져서 교수님들이 한국에 무슨 난리 난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다 독일로 오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한번 그건 여담으로 한번 이제 저희 아는 또 동기 오빠가 베를린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요즘 워낙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 계란이라든가 음식들이 믿음을 주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뭐라 하지? 좋은 유기농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오빠가 한국에서 베를린으로 유학 왔는데 오이만 먹어도 너무 맛있고 건강해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일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커서 이게 독일에서 먹는 거는 슈퍼마켓에 아무거나 먹어도 힘이 되게 생기는 것 같다고 막 계란도 너무 건강한 것 같다고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에다가 그거 플러스 신뢰도 플러스 가격도 싸잖아요. 훨씬 네, 가격 싸죠. 네. 저희가 그 교포분이 독일에 사시는 교포분이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저희 이제 전시부로 오셨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 이렇게 물가가 비싸서 어떻게 사냐고 다들 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치적인 거 아니냐. 자기 남편은 이제 독일 사람인데 그 자기 남편이 아무래도 한국은 정치적으로 일부러 물가를 올려서 사람들이 사는 데만 급급하게 만들어서 이제 다른 데 관심을 못 갖게 뭐 정치나 뭐 예술이고 뭐 이런 다른 데 뭔가 여유가 있어야 그런 주변을 둘러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당장 먹고 사는 거가 너무 힘들다 보면 예, 주변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일부러 정치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물가가 너무 비싸다. 예. 전 이상한 게 독일에는 이제 슈퍼마켓 가격이 너무 싸니까. 예, 맞아요. 근데 레스토랑은 비싸서 잘 못 가거든요. 그럼요. 근데 네. 그게 인건비 때문에 네. 비싼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거꾸로. 똑같아. 네, 거꾸로예요. 네, 거꾸로예요. 해먹는 것보다 해먹- 사먹는 게 싼 데가 네, 많아요. 해먹는 게 너무 맞아요. 비싸서 네. 싸게 사 먹으러 간다는 게 네. 김밥 너무 특히 이상해요. 예, 사 먹는 게 더 싸요. 네. 예. 그 재료 사서 해 먹으려면 몇만 원 들어요. 예. 그래서 좀 그쵸 아이러니하죠. 예. 누가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요. 누가 가지고 가셨나? 누가 가져가 가신 것 같아요? 뭐 지피는 몇 명은 있어요. 지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그냥 심증만 많고. 네, 심증은 좀 있어요. 우리 돈 가져가서. 아니 근데 그 계절을 타는 거 있잖아요. 봄 탄다, 가을 탄다. 이것도 약간 그 여름이나 겨울을 한번 사람이 지나면서 실제 그 시간과 그 자기 생체 시간이 약간 어긋나면서 생기는 뭐 그런 현상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좀 가까이 좀 대고 말씀하세요. 마이크를 자문이야 자문. 좀 그럴 분석 수도 좀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실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그 해 뜨는 시간, 특히 해 뜨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 여름의 최대 일조 시간에는 해가 한 8시쯤 져야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추운 계절은 좋아하는데 낮이 짧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특히 막 한 5시쯤 되면 좀 어둑어둑해지기 때문에 평상시 여름에는 막 8시까지도 밖에서 네. 활동하는데 뭐 무리가 없었는데 겨울에는 이제 밖에서 낮을 즐기는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안에서 술 마셔야죠. 인공 조명 켜놓고. 뭐 인간의 생체 리듬이 실제로 뭐 자연에 맞춰져 있으니까 특히 태양빛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겠죠. 맞아요. 인간도 강압성을 해야죠. 전 달빛인 것 같아요. 저는 비타민 D를 흡수해야. 그렇죠. 햇빛처럼.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아니야 맞아. 침략할 때 우리 햇빛 쬐러 갈까? 그래요. 남쪽으로. 가볍게. 매운콩님은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거죠? 네. 호도사님하고 같이 독일 한국에서. 쪽만 물어봐서. 어디 동네야? 국산입니다. 네? 저 집은 예. 연희동이에요. 연희동? 네. 그 좋은 동네 아니에요? 그게? 독일보다 좋은 동네는. 아니 연희동도 집값도 독일보다 훨씬 비싼 곳인데. 연희동 해도 많이 이렇게 이렇게 고개 하나 넘어가면 네. 되게 다른 동네예요. 거기.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아는 연희동은 굉장히 다 엄청 큰 집들이 굉장히 많은. 네네. 그런 데가 있고 고개 넘어서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네네. 있어요. 그게. 한국 생활 좀 어떠세요? 네, 뭐 말을 뭐 하겠습니다. 아니 뭐 나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살만하세요? 한국 생활이? 저는 나가고 싶죠. 근데 사실 저는 부모님이 호주에 계세요. 네, 이민에 성공을 하셔가지고 이제 호주에 가 계시는데 호주 그래서 그 김에 또 호주 갔는데 호주 정말 살기 좋더라고요. 호주 뭐 캥거루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우리나라 뭐 아웃백도 있고 괜찮아. 독일을 지금 사시는 거죠? 공부 마치면 한국 오실 거 아니에요? 네,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그 결국엔 한 15년 토탈 15년 후에 한국 오실 거예요. 네. 네. 왜 그렇게 단정을 하세요? 그런 가능성이 본인 인생을 높아요. 본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근데 요즘 한국 보면 미디어 부분이 발전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일 공연보다 그런 거 빠른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아, 그래요? 독일이 이렇게 철학이나 사회 이론적으로는 좀 뭐 텍스트의 음. 깊이라든가 이런 건 탄탄한 반면에 뭔가 디자인은 떨어지거든요. 야. 디자인 같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포스터 같은 것만 봐도 너무 한국은 세련되고 새롭고 막 신기한 디자인들이 많이 또 디지털로도 요즘은 붙이는 포스터뿐만이 아니라 예.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독일은 그냥 종이 A4거든요. A4 반 접냐, 몇 번 접냐 그런 거. 그러니까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연에 사용되는 그런 전자기기라든가 네, 방법들. 시스템. 이제 미디어 학과라는 게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학에도 연극, 영화, 미디어과 이렇게가 있는데 미디어 텍스트는 다 미국에서 많이 와요. 아. 네, 그러니까 독일은 너무 신중해서 그 텍스트를 쓰는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새로 적용하고 텍스트로 화하는데 되게 너무 천천히 접근한다고 될까? 너무 조심해서 이게 새로운 물결이 들어온 거면 확 한국 확 수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수용하고 적용하고 써내는데 뭔가 소비해버리는 느낌이 그런 것들 그냥 후루룩 해버리고 네, 뭐 문제는 누가 얼마나 깊이 쓰느냐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를 공부하려면 항상 뭐 독일 서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맥루안이나 그 처음 텍스트는 있었겠지만 요즘 그런 텍스트랄까. 아무튼 그렇군요. 연희동이 좋네요. 아유 한국. 네, 좀 더 젊었을 때는 이제 이 나라 저 나라를 엄청 많이 여행을 다녔는데 네. 제가 느낀 거는 시간의 느낌이 굉장히 달랐어요. 한국에 오는 순간부터 계속 뭔가가 이렇게 모자라 시간이 자꾸.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호흡하는 시간의 그 비트가 뭔가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빨라. 우리는 모든 리듬이 모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모든 리듬이 굉장히 빠르고 그냥 단순한 예를 들면 계산대에서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뭐 할 일 있으면 하다가 근데 중요한 거는 손님이 화를 안 내. 그거에 중요한 거. 화를 안 내고 그냥 뭐 그럴 수 있다는 어떤 그 받아들이는 입장. 근데 우리는 뭐 앞에서 조금 길게 했다 그러면 막 진짜 옛날에 뭐 공중전화 뭐 살인 사건도 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조급증과 그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네, 근데 그렇다고 더 많은 일을 하나 막 이렇게 되돌아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이런 느낌이 왜 오는 걸까요? 왜 오는 걸까요? 그랬어요. 저는 한번 네. 또 신기했던 게 극명한 예제가 될 수 있는데 자라라는 예. 옷가게가 있잖아요. 근데 독일은 보면 자라 그 세일 기간에는 정말 그냥 시장처럼 되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이 90%만. 하도 많이 입었다 벗었다 하니까 그걸 점원들이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둬요. 지저분한 상태로.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와서 원상 복구 자라를 갔는데 손이 너무 빠른 거예요. 여기 정리를 막 하는데 옷걸이 걸고 이렇게 손님 주세요 막 하고 하는데 와 진짜 이 노동력 최고다. 한국 사람 진짜 그렇게 결론은 그거네요. 그냥 안 해도 되는 걸 우리는 하네요. 굳이. 예. 그냥 어차피 그냥 어질러지고 마지막에 한번 싹 깔끔하게 정리하면 될 것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하는. 못 아니, 참는 건가? 그 저는 상태를. 그 하루를 25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산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사실 저거였어요. 그럼 일을 1시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잠을 1시간 더 잘 수도 있는 우리나라는 거죠. 안 될 것 같아요. 일을 1시간 더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저는. 밥을 4끼 먹어야 되는 생각을 했는데 다르네요. 그러면 각자 하고 싶은 걸로 1시간 늘립시다. 병도사님은 이제 일을 1시간 하고 더 싶어서가 아니라 이 사회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제가 느끼기에는 반드시 일을 1시간 더 하게 하는 근데 방향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근데 든다 그 이거죠. 일이 예. 돈 버는 일이어야지 일이에요. 돈 버는 여기서는. 일이야. 그러니까 예. 맞아요. 노동 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끔찍한.
그 1시간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개인에게 더 여유로운 시간을 주지 못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슬픈 그러니까 봄타죠. 다음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다음에 23시간으로 하면 되지 않나? 자는 시간이 1시간 줄어들겠죠. 그러네. 아니 왜 그 아까 그 시계 중에 그 프랑스 혁명이 있고 나서 그 하루 시간을 10시간으로 그 억지로 이제 한번 바꿔본 거 있었잖아요. 네, 제가- 1분이 100초. 네, 그 100분 십진법으로 하시죠.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 10일이고 그래서 11일, 11일, 11일에서 3주가 한 달이고 그런 식으로 바꿨는데 그 시계를 사용한 건 2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일주일을 10일로 하니까 그러니까 7일에 한 번씩 쉬던 거를 10일에 한 번씩 쉬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은 거네. 5일에 한 번 쉬는 것도 아니고 10일에 한 번 쉬어야 되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게 벌써 뭐 100년도 전 일인데 우리나라는 그때 상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 그 아까 퍼포먼스 지금 공에서 하는 기획된 게 참여 퍼포먼스잖아요. 네. 그 관객들을 유도를 잘 해야 할 건데 네. 작전이 있나요? 작전은 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관객 참여라는 게 한국 정서에 네. 되게 반감을 많이 어색해요. 가진, 어색한 이제 김철승 선생님도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관객들이 그 배우의 공간을 가로지르게 하고 많은 것들을 시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공이라는 그 공간이 전시 공간이면서 완전히 전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시는 관객이 그래도 움직이면서 보는 거잖아요.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어떤 자기 포지션 그리고 얘기도 하고 서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퍼포먼스가 약간 전시에 이은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날 이렇게 관객들이 입장하면 먼저 조형물과 우리의 문자, 저희가 관객한테 일방적인 이렇게 퍼포머들의 접근조차 약간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눈빛조차 네. 되게 불편해하시는 그렇죠. 분들 맞아요. 피하잖아요. 네. 가까이 오면 네, 혹시 나를 선택할까봐. 저리가 주문을 왜 오지마. 그래서 저희가 문자를 많이 사용해요. 현대인들 또 메신저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시라는 게 문자로 좀 갈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입장하면서 핸드폰 번호를 그쪽에 네. 다 이렇게 네. 기록을 네. 하면서 입장을 해야겠네요. 네, 저희가 핸드폰 번호는 이제 예매하면서 이미 거기 네, 이미 받아놨고 그거 괜찮다. 네. 그렇게 해서 문자로 한번 해서 뭐 네. 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네. 있고 뭐 이렇게 미리 한번 이렇게 딱 그래서 모니터에서도 아, 이제 모니터에서도 샤막을 저희가 쓰는데 거기에도 이제 텍스트가 관객과 이제 관객이 수동이면 우리도 수동, 우리 같이 수동.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유도하는 거죠. 너무 들이대서 너 이거 해, 너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그거 새롭네요. 네. 항상 저도 조금 관객 참여라는 게 좀 네. 되게 좀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는 자체가 이제 의도는 너무 좋은데, 예. 저는 심지어는 그 개그맨들이 그 막 코미디 빅리그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TV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그냥 본인들이 웃기지 왜 자꾸 관객을 동원해서 뭔가를 자꾸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억지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나는 그 부분이 너무 불편한 근데 거예요. 요즘에 그런 거 좋아하나 봐요. 되게 좋아. 막 커플들 네. 불러내가지고 뭐 이상한 거 시키고 막 이런 거. 약속돼 있는 건가? 너무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여하는 사람이. 네. 네. 근데 저는 너무 그렇죠? 저는 보는 입장에서 전 근데 개인적으로 불편했거든요. 저도 그 코미디 프로 가끔 보는데 관객 부르면 저는 바로 채널 돌려요. 저도 근데 그래요? 어. 저도
아 왜 그냥 찾아가야죠. 나는 웃기려고 보는 건데 어. 왜 자꾸 저렇게 그 안 웃길 걸 하지? 훈련된 그 배우가 해야지 갑자기 관객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시키고 하면 근데 사람이 어떤 공경에 빠지는 거를 보는 걸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뭔가 희극의 난처해요. 어떤 요소인 것 같아요. 희극이니까. 그러니까 되게 안전한 장치 위에서의 공경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 공경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일테면 슬랩스틱 같은 거죠. 슬랩스틱도 그 되게 엄청난 그 잔인한 장면들 많잖아요. 근데 죽지 않잖아요. 다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빨딱 일어나서 뭐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인간 신체 프로그램화돼 있는 자동화된 위기 탈출 어떤 그런 시스템 이걸 보면서 뭔가 사람들이 그걸 즐기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코미디의 저는 요소 못 중에 즐기는 하나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불편해요, 굉장히. 본인이 예. 나갔다고 상상하니까 아니야. 그 사람이 난 재미가 그런 것 없어. 같아요. 나는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거든. 고민인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왜 저런 사람이 나가서 저렇게 재미없는 프로를 만들어서 TV에 내보내는 거야. 안 봐. 그러니까 이게 무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되게 어려운 일이면서도 네, 고난이도의 어떤 설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무대가 주어졌을 때 막 제값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주어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랜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무대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공간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기 원하고 뭐 이거는 뭐 레크레이션 쪽 일하러 개인적 가면 취향이니까. 많거든. 나는 재밌게 봐요. 그럼. 아 그래요? 나는 뭐 저는- 거기서 돌발 상황 같은 게 더 재밌고. 돌발 상황 뭐 별로 없던데요. 뭐. 그게 이렇게 뻔해, 공격적이야. 왜 이렇게 싫어해 그거? 본인이 끌려간 것처럼. 아 저는 근데 저는 그 관객 참여라는 게 사실 그 공연을 관람하는 거 아니면 작품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참여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미술 작품 볼 때도 안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뭔가에 집중해서 뭔가를 보고 있는 사람 옆 모습을 보면 그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사실. 관객 참여형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새롭게 뭐 정의를 내려가면서 뭔가 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명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회의랄까 비판적인 게 있어요. 관객 참여 다 관객 참여인데 이미 네. 참여했는데.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관객 참여형인데 그러니까 관객 참여의 어떤 예, 수위랄까. 수위랄까 좀 어떤 그 중간 단계들 이런 것들을 잘 디자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관객들 그러기 위해선 관객들한테 되게 안전한 장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관람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뭔가 내가 노출되지 않고 있다는 어떤 그 공간이 있듯이 한 발짝 더 나가면 여기는 어떤 공간이다 인지되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그 문자로 그렇게 네. 참여를 하는 게 조금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왜냐하면 관객들의 성향들이 정말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런 거를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 관객도 있고 정말 그런 거 난 보러 갔는데 왜 그래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정말 할까 말까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다양한 어떤 감정의 관객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미리 문자로 뭔가 메시지를 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1차 제안을 하고 거기에서 또 2차, 3차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게 저는 진짜 조금 더 자연스럽다? 네, 참여가 정말 자연스럽다. 억지로 막 해가지고 정말 불편하게 또 다른 관객에게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될진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시도니까 예,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어떤 관객 형태의 관객들이 이미 익숙해진 게 큰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되게 다양한 방식의 뭐 작품을 경험하는 어떤 방법들을 이제 그런 게 마련되고 있는 와중인 것 같고 그런 것들에 이제 차츰 관객들도 익숙해지는 네. 과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좀.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즐기는 부류의 관객들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계속. 네. 근데 이제
처음에 갑자기 이제 확 들어가 버리면 네. 정말 너무 난감하고 진짜.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미디어나 예전에는 이제 관객이 수동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맞아요. 스토리텔링을 재밌게 해주잖아요. 아. 막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매체가 연극밖에 없었고, 근데 요즘 너무나도 다른 매체들이 더 실감나게 더 재밌게 이야기를 네. 해주니까 연극 이론이나 연극 안에서는 계속 현장성, 그러니까 신체, 막 물질성, 막 이렇게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 찰나성에 대한, 그러니까 그쪽으로 연극의 존재 이유를 많이 찾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결과에 매이지 않고 과정성의 재미를 이렇게 팽팽하게 관객이랑 주고받을 수 있냐 하면서 관객 참여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는 요즘 관객 참여의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기존에는 연극을 할 때 연극을 만드는 연극 메이커들의 의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요즘 관객 참여 연극 보면은 관객 진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관객 참여의 방향성이 되게 의도되어서 너무 관객이 여기까지만 해줬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관객이 참여인데 관객의 그 자유로운 참여가 아니라 뭐든지 요구하는 걸 받아들여주는 1대1, 그러니까 주체와 주체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거 관객 참여인데 여기 들어와서 여기까지 해줬으면 좋겠어. 뭔가 정답을 유도하는 뭐 그 정도 네, 관객 참여에 참 리스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귀한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그런 걸 해서 왔는데 뭔가 다른 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 순간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 어렵네요. 지금 네. 현재 그 연극이라는 어떤 그 분야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진짜 영화에서 이미 우리는 다 모든 거를 재밌는 스토리와 재밌는 그렇죠. 시각적인 어떤 그 감동도 눈요기, 감동도 감동만 받잖아요. 모든 게 이제는 지금 하나로, 게다가 가격도 저렴한 뭐 다른 거에 죽기 비해서 전에 꼭 봐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어떤 과연 우리가 라이브라는 현장성을 갖고 보여지는 것에서,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영화가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 쪽보다는 좀 더 개념적이고 조금 그거보다 한 차원 더 위에 있는 심리적인 보이지 않는 뭔가를 더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더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약간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객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왜 생각하세요? 이렇게 졸려해? 퍼포먼스를 하는 작가로서 네. 우리 호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객 참여? 좋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벨기에에서 봤던 연극의 고에드 온트로에란드 고에드라는 그 팀의 작품이었는데요. 딱 들어가면 그냥 일반적인 관객 객석과 공연장이에요. 그런데 관객들한테 1, 2, 3, 4, 5 투표 그 시그널을 줘요. 예. 기계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100여 명이 되는 관객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퍼포머가 이제 5명이 나와서 이제 매 씬마다 퍼포머들은 자기를 선택해달라.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표를 받은 배우는 퇴장해요. 그래서 매일마다 관객의 성향이라든가 그것도 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막 몇 세예요? 막 월급 수준이 어때요? 이런 것도 다 1, 2, 3, 4 설문지처럼 하고그 다음에 이제 매번 공연마다 마지막에 남는 퍼포머가 다른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투표 그런 다수결 같은 거를 약간 비꼬기도 한 면이 있고 이 체제를 이 선발하는 이 체제를 누가 만든 거냐 막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소스도 들어가 있긴 한데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걸 비판하는 네. 또 어떤 주목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기도 하거든요. 관객 네네. 입장에서는. 네. 그런 맞아요. 어떤 기기를 통해서 조작 방식이라면 그건 익명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겠네요. 어떤 포인트로 좀 관객들이 이 공연과 전시를 즐겼으면 좋을까요?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퍼포머들이 참 재미있어하고 흥분했잖아요. 네네. 자기가 경험을 하면서.
근데 그게 온라인으로 공유는 했지만 그게 시청각에 매여 있고 또 그것이 온라인 그 아이들 그러니까 퍼포머들이 어떠한 온라인 툴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전해지는 게 너무나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오프라인 공연을 통해서 온라인 공연의 그 경험들, 티타임이라든가 그거 외에도 그 시간 여행이라는 그 느낌, 시간이라는 거를 많이 관객들이 오감으로 느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몇 시 몇 분에 만나자, 시간이 없어 막 이렇게 꼭 숫자로 물량화돼서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건 시간이 있어서 내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고 시간이 있어서 이제 차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감각적인 감각적인 경험을 시간. 그러니까 감각으로 시간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도 얼마나 내가 시간이라는 거에 강박 쫓기고 있는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뭔가 좀 따뜻한 이야기를 진짜 마지막에 하시네. 아무튼 25시간이라는 공연, 실험 공연 참여명 되게 많은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 네, 공연. 자바트죠, 자바트. 네, 자바트. 네, 새로운 자바트죠. 명칭. 네. 매운콩님은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으신 말. 마지막 뭐 공식 질문. 매운콩님에게 연희동이란? 연희동 저희 집 정말 좋아요. 살기 너무 조용하고 동네가 홍제천도 가까이 있고. 그러면 우리 쭉 놀러 살고 오라는 싶어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계속 좋은 곳에 있겠다 한번 이런. 이렇게 파티를 해도 아.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미러볼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나를 잡으세요. 나를. 공연 때 썼던 그 소품을 철거해 왔는데 그냥 바- 두기 아까워서 집 거실에 달아. 호주에서는 괜찮네. 상상도 할 수 없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간을 감각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 기대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